we 보도록 move 하겠습니다. through 안녕하세요. 성공하는 공부방의 토탈 운영관리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저자직강 세미나를 하게 된 1인 학원 워너비 김지영 원장이라고 합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저를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0년 경력의 현직 영어 교육인이에요. 네, 그래서 그 오픈하고 첫 해에 이렇게 전국 최우수 캠퍼스 상이라고 하는 그 꽤나 큰 의미 있는 상을 수상을 하게 됐는데요. 현재는 윤선생 프랜차이즈 영어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픈한 첫 해에 이렇게 오픈한 첫 해에 전국 최우수 캠퍼스 상이라고 하는 걸 수상하게 되면서 노하우, 제가 가진 작은 노하우들을 우리 원장님들에게 또 새로 시작하고자 하시는 원장님들께 도움되는 말씀들을 좀 나눠드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유튜브도 하게 되었거든요. 지금 거의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 한 3천여 분 정도의 그 우리나라에서 1인 학원 하시는 우리 원장님들 많이 모여 계십니다. 네, 이렇게 영상들, 최근 영상들 보시면 다양한 주제로 제가 나름대로 드릴 수 있는 꿀팁이라고 생각하는 영상들을 모아서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요. 네이버 작가로서 등재가 되었는데요. 1인 학원 창업과 운영 어떻게 하는 건데요? 라는 책으로 영상 속에서 흩어져 있었던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또 공부방 창업운영 아카데미를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주간의 실전 창업을 도전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우리 원장님들, 예비 원장님들을 실제로 창업하실 때 도움드릴 수 있는 그런 교육 컨텐츠들을 함께 나누고 있고요. 1인 학원 컨설턴트, 창업과 운영 컨설팅도 따로 1대1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줌과 비대면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많은 분들이 컨설팅 좋은 리뷰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강의 목차인데요. 지금 한 6가지 정도 컨텐츠들을 크게 다루려고 합니다. 시간은 한 40여 분 걸릴 것 같은데요. 우리 원장님들 긴 시간 동안 네, 물 한 잔 준비하시고 네, 오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성공하는 공부방이 되기 위한 6가지 핵심 요소를 살펴볼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공부방의 마케팅 믹스 4P라고 하는 걸 살펴볼 거고요. 또 학부모 중심에서 보는 마케팅 믹스, 또 3C라고 하는 요소들을 볼 거고요. 죄송합니다. 4C인데요. 오타가 났어요. 네, 우리 학원에 또 전략적으로 마케팅하는 방법, 또 성공하는 공부방의 토탈 운영 관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크게 한번 짚어보시는 시간 드리고 싶어서 컨텐츠를 마련했고요. 마지막으로 영어 공부방인 경우에는 학습 부스터가 필요한데요. 그 학습 부스터 정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좋은 컨텐츠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면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네, 첫 번째, 성공하는 학원이 되기 위한 6대 핵심 요소. 비단 영어 학원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루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네, 첫 번째는요, 바로 원장님의 마인드입니다. 네, 이 마인드에는 교육자 마인드, 그러니까 학생의 학습 성장을 정말로 실현해줘야 되는 그런 교육자적인 마인드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경영자 마인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 여기서 이윤 추구라고 제가 문구를 넣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아, 나는 진짜 참 교육자야. 이렇게 하시면서 수강료가 밀리거나 했을 때 제때 그것을 수금할 수 없는 그런 마음 약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혼자 소가리를 하시는, 그래서 끙끙 앓으시면서 아, 지금 이분은 한 달이 밀렸어, 두 달이 밀렸어. 자꾸 이렇게 점점 그 노동하신 것에 대해서 그 대가를 받지 못하시면서 괴로워하시는 원장님들이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우리는 정말로 교육자긴 맞죠. 교육자는 맞지만 또 교육 뒤에 사업가라는 얘기가 붙어 있죠. 교육 사업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학원의 이윤을 추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학원 성공 요소 두 번째는요, 전문성입니다. 꾸준하게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원장님들께서 학원을 딱 창업을 하시고 나면 그때부터는 정말 나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으로 그냥 아이들 가르치면 돼. 이렇게 안일하게 사업을 하신다면 분명히 그 바닥은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습 과목에 대한 이해도는 필수인데다가 계속 꾸준하게 수업 연구를 해 나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세 번째는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요. 내가 잘 가르치기만 하면 돼.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상담을 할 때 어머님들께 교육 정보들을 꾸준하게 업데이트하면서 그 상담 지식을 또 무장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네, 자, 1인 학원의 성공 요소 바로 세 번째는요. 바로 관리력입니다. 자, 이 관리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관계의 관리예요. 참 이 부분이 정말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 가르치는 거 잘할 수 있고 애들도 너무너무 예뻐하는데 이 학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친분을 쌓는 것이 너무 불편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원장님들도 많이 계시는 걸 봤습니다. 아마 지금 세미나를 들으시면서 아, 맞아. 나도 그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인간 관리도 우리가 잘해야 되지만 두 번째 운영 관리 정말 잘해야 되죠.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운영을 정말 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학습 관리는 기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1인 학원은 혼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영역들을 다 이렇게 전문성 있게 또 관리력 있게 해 나가야 된다는 점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요. 우리 원장님도 모두 잘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1인 학원 성공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예비 창업자분들이 보셨을 때에는 이런 요소들을 내가 갖춰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신 원장님들께서는 내가 혹시나 이 부분을 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지금 현 상태를 점검해 보시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요소는요, 바로 상담력이죠. 우리 원장님들 상담 잘하고 계신가요? 네, 상담하는 거 정말 어렵죠. 특히나 창업을 하고 처음으로 어머님들에 대해서 상담, 또 신규 상담을 해야 될 때에는 우리 신입 원장님들께서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해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컨설팅을 통해서 롤플레이를 한다거나 해서 제가 모니터링 해주고 또 피드백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트레이닝을 해드리곤 하는데요. 이렇게 신입생 상담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 그 재원생이 나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재원생을 꾸준하게 관리해주는 상담을 또 해야 되죠. 그럴 때 우리 아이에게 비전을 주면서 학습적으로 이런 진로로 아이를 안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상담을 또 해야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학부모 상담을 곁들이면서 학습 피드백, 중간중간 이 아이의 학습 성장과 발달에 대한 중간 보고를 드려야 한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상담력이 정말 또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리더십도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는 몸은 하나인데 우리에게 바라는 게 너무 많죠. 네, 리더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실을 기본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이 선생님의 말을 따르지 않아요. 한 명이 거부를 한다거나 선생님을 무시한다고
했을 때 다른 친구들이 또 영향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선생님은 그냥 함부로 대해도 되는구나, 내지는 예의 없이 굴어도 괜찮구나 라고 소위 말하는 선생님을 만만하게 본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게 되면은 이제 아이들의 코칭은 큰일 나는 거죠. 힘들어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왔을 때 학습 태도부터 시작을 해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까지 정말로 교실 통제는 내 손 안에 꽉 잡고 있다라는 자신을 하실 수 있을 만큼 교실 통제를 잘 하셔야 된다. 또 그런 스킬들이 필요하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들만 통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부모님들도 통솔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은요, 어떻게 보시면 우리가 교육 전문가이기 때문에 선생님 하나만을 믿고 원장님 하나만을 믿고 본인들의 소중한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학원에 대한 또 원장님에 대한 그런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우리 아이 좀 잘 키워주세요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죠. 네,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을 등록하시는 날 이제 하시게 되는데요. 그 말씀인 즉슨 우리도 좀 갈피를 못 잡겠으니 우리도 좀 잡아주세요. 우리 아이 집에서 어떻게 홈케어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까지 다 포괄하는 그런 통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실 통제와 또 이렇게 교실 통제로 인해서 학생들을 잘 통솔하고요. 그래서 그 안에선 내가 대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부모를 통솔을 잘 했을 때 우리 이제 한 분, 두 분 학부모님들이 그룹이 커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이시게 되셨을 때 우리는 그 중에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어머님들이 의지하고 원장님을 계속 따라가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원장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되셨을 때 처음에는 쌤 이렇게 부르시던 어머니께서 기간이 좀 지나서 신뢰가 쌓이시면 선생님 이렇게 호칭이 바뀌게 되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팬덤이 형성되게 되면은 원장님 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바뀌게 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그 호칭에서 느껴지는 그 원장님에 대한 어떤 신뢰와 믿음, 이 크기 이런 것은 거의 비례한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통솔이 잘 이루어졌을 때 학습 기간이 오랜 기간 유지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리더십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더십을 갖추는 것이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시죠? 네, 그 다음은요, 마케팅과 영업력이에요. 우리가 가르치기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육 서비스라고 하는 상품을 우리는 판매를 하는 어떻게 보면은 교육 서비스 판매자이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영업력이 뒷받침되셔야 학원의 성장이 속도를 내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렇게 중요한 마케팅과 영업력은요,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두 가지로 하시고 계시죠. 첫 번째는 온라인으로. 온라인 너무너무 열심히 잘하시죠? 우리 원장님들 인스타그램 정말 계정 다 만드셔가지고 매일매일 아이들 공부하는 모습들이나 뭐 이렇게 시험 잘 100점 맞은 것들 이런 것들 막 이렇게 인스타 피드를 발행하시면서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거 저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요즘에 정말 온라인 마케팅에서 빠뜨리면 안 되는 거 바로 블로그죠. 어머님들이 검색을 하실 때 블로그를 통해서 거기서 많은 학원에 대한 정보를 거의 숙지하신 다음에 방문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같이 내 학원이 온라인상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정말 필수 불가결한 요소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 그런 거 못해요. 저는 글 못 써요. 이렇게 하시면서 블로그는 시작할 엄두가 안 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것은 원장님들께서 이렇게 학원 사업을 성장시키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이겨내야 할 그런 관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완벽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일단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서 항상 제가 생각하는 모토는 나는 항상 베타 버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 내가 뭔가를 출시를 하거나 새롭게 시도를 하려고 할 때 내가 완벽해 준비됐을 때 시작하려고 하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시작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의 경우엔 일단 시작하고 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부족한 것은 하나하나 다 잘하시는 분들의 블로그라든지 인스타라든지 방문을 해서 벤치마킹 하면서 부족한 거를 채워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인스타나 블로그를 안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꼭 한번 용기 내셔서 시작해 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네, 두 번째는요, 너무 기본적인 홍보 마케팅이죠. 오프라인 홍보입니다. 전단지 만들어서 학교 앞에 가고 이렇게 가두 홍보하면서 어머님한테 맨투맨으로 네, 인사 건네시면서 홍보 물품들 나누어져 보셨죠? 네, 아니시라고요? 난 한 번도 없다. 나 그런 적 한 번도 없어. 라고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 홍보는 저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고요. 또한 거절받을 그런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단지를 나는 좋은 마음으로 줬는데 어머님들이 안 받고 무시하고 그냥 가실 때 우리도 사람인데 얼마나 상처를 받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 괜찮아. 그분들이 나를 거부한 게 아니야. 그냥 전단지가 귀찮으셨나 보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걸 자꾸 스스로를 다독이시는 훈련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 6가지 요소 중에서요. 정말 다 중요하지만 이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바로 제가 생각할 때는요. 네, 특히 중요한 게 바로 영업과 마케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마케팅과 영업에 대한 이야기, 특히나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깊이감 있게 커버해 보려고 합니다. 네, 좀 딱딱하실 수 있겠죠? 잘 풀어보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네, 이제 강의 목차 바로 첫 번째 거 끝났습니다. 두 번째, 우리 공부방의 마케팅 믹스 4P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4P라는 얘기가 좀 낯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제가 경영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마케팅을 할 때 정말 많이 들었었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었던 그런 용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한테 제가 경영학도로서 배웠던 내용을 정말 간략하고 쉽게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학원을 운영하실 때 정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랄게요. 자, 학원 운영을 하시는 분의 관점의 마케팅 믹스 4P는요, 바로 내가 교육 대상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이 가운데 보시면 타겟 마켓이 있죠. 그래서 내가 타겟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뭐 유치부터 중학생까지 할 거야. 또는 나는 미취학부터 초등까지만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내가 생각한 내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육 대상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렇게 교육 대상을 먼저 정하시고 나면 요 4가지 요소, P로 시작하는 4가지 P 요소들을 이제 보실 건데요. 자,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P, Product, 교육 프로그램. 자, 두 번째는요, Price, 원비 책정에 대한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Place, 광고, 홍보, 유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세 번째는 Place라고 이제 광고 홍보를 어떻게 유통을 할 거냐, 우리 학원을 어떻게 유통시킬 거냐, 시장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네 번째는 P, Promotion. 네, 바로 어떻게 해서 입회 등록을 촉진시킬 거냐. 네, 그냥 방문만 오신 것이 아니라 알아보러 오셨다가 정말 등록까지 하고 가시게 되는 그런 프로모션, 우리 소비자들의 마음을 확 끌어당길 어떤 그런 프로모션들이 있는지 요 4가지 요소들을 잘 섞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마케팅을 했을 때 학원이 네, 성장을 빨리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프로덕트 먼저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자, 프로덕트는 학원 사업의 경우의 프로덕트는 정말 당연히 우리 원장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뭘까요? 바로 네, 교육 서비스, 그죠? 교육 상품인데요. 그것도 그냥 교육 상품이 아니라요. 성과를 내주는 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성과를 내주는 또한 경쟁력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되어야 우리 학원이 무수한 학원들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경쟁력 있는 교육 프로그램? 과연 우리 학원, 다른 학원의
다 바로 옆 동일한 과목에 새로운 학원이 생겼을 때 새로운 곳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관심을 뚫고 우리 학원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은 우리 학원이 얼마만큼 경쟁력이 있느냐 이런 것을 분석해 보셔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자, 그러면 괜찮아. 나 교육 프로그램 탄탄해. 교육 프로그램 탄탄해 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그러면 프로그램만 좋다고 다 학원이 잘 될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은 아닐 수도 있다. 혹은 이런 분들, 혹자는 이런 원장님들 계십니다. 나는 진짜 내가 15년 경력이고 교육 프로그램 정말 내가 끝장나게 만들었고 어떤 아이든 우리 학원에 오면 진짜 내가 짧은 기간에 이만큼 성장시킬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께서 컨설팅을 받으실 때 근데 우리 학원이 왜 이렇게 안 되죠? 라고 생각하시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엔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우리 학원을 브랜딩하지 않아서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브랜딩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랜딩? 그래, 요즘 퍼스널 브랜딩 많이 하지. 근데 나는 이미 프랜차이즈인걸? 프랜차이즈면은 프랜차이즈에서 다 브랜딩 해주는데 내가 무슨 브랜딩을 또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개인 브랜드를 하시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 브랜드를 하시는 경우 나 그냥 작은 공부방인데 무슨 브랜딩이 필요해. 그냥 간판 걸고 영업하면 되지.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것과 정말 좀 전략적으로 브랜딩을 하셨을 때 그 결과는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한번 짚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학원 과연 브랜딩 잘 되고 있나? 네. 그 어떤 요소를 봐야 브랜딩이 잘 되고 있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으실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어 학원의 프로덕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영어 학원이라기보다는 그냥 공통적으로 학원의 브랜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원의 브랜딩을 할 때는 그 브랜드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이 모형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 브랜드 리얼리티, 두 번째, 브랜드 아이덴티티, 세 번째, 브랜드 이미지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이 골고루 잘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 학원에도 잘 구축되어 있는지 이 부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말씀드린 세 가지 요소 중에서 하나는 알겠죠? 브랜드 이미지는 쉽죠. 그런데 이 빨간색과 파란색 영역에 있는 브랜드 리얼리티, 브랜드 아이덴티티 거의 비슷한 개념일 것처럼 여겨지실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조금 풀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 브랜드 리얼리티는 우리 학원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양질의 교육 서비스로 학생들의 학습 성장을 이끌어주는 곳이라고 이렇게 인식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인식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것을 어머님들께서 떠올리실 수 있는 뭔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브랜드 아이덴티티. 그래서 학원 브랜드의 시각화된 어떤 이미지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은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학원의 로고, 또 CI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 리얼리티 잘 가지고 가고요.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잘 가지고 갔을 때 나머지 중요한 요소 브랜드 이미지를 얻는다면 우리 어머님들께 우리 학원이 잘 브랜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요소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학원의 브랜드 이미지는요, 두 가지로 살펴보셔야 돼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원장의 이미지거든요. 원장의 이미지. 자, 우리 어머님들께서 학원을 선택하시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선생님이죠. 그래서 다른 데 다 가면 요즘에 프로그램이 다 비슷비슷하고 교재들도 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이 선생님이 우리 아이와 잘 맞을 것 같아. 혹은 이 선생님이라면 우리 아이도 믿고 따를 것 같아 라고 하는 원장에 대한 그런 신뢰감이 가는 이미지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이미지도 당연히 포함입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저는 정말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외적으로도 좀 갖추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드린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외적인 이미지에서 느껴지는 전문가 포스 플러스 자, 원장이 너무 외적으로도 호감이 가고 좋았는데 말을 섞어보니까 너무 건방져요. 아니면 말을 섞어보니까 너무 뭐라 그럴까요? 경솔해요? 아니면 경박해요? 이렇게 느껴지신다면 네, 맞아요, 어머니, 맞아요 막 이러시면서 너무 조금 가벼워 보이는 이미지였을 때는 호감도가 반감이 되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교육자로서의 그런 우아함과 그리고 교육자로서의 기본적으로 갖추면 좋으실 그런 교사의 이미지를 잘 만드신 다음에 호감도를 높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말 속에서 들어있는 그 말 속에서 우러나오는 우리 원장님의 교육관 그리고 그것으로 볼 수 있는 진정성 이런 부분들이 다 이미지의 하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다음은 이제 교습 능력이죠. 네, 다 좋아요. 이미지 너무 좋은데 근데 실력은 꽝이야. 이러면 어머님들이 선택하시기 힘드시겠죠. 네, 그래서 교습 능력 또한 그 상담을 하는 와중에도 또 홍보를 하는 와중에도 계속 어필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원장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학원이에요. 자, 학원이 환경에 대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잖아요. 일단은 쾌적해야 하고요. 또 우리 아이가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인지 이런 거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학원에 대한 청결도가 기본이 될 거고요. 만약에 우리 학원, 우리 공부방은 좀 누추한데 살림살이가 많은데 그러실 경우에는 그거를 파티션을 이용하셔서 보이지 않게 한다거나 또 약간 비전문적으로 보일 수 있는 가족 사진들 이런 거 공부방에 많이 걸려 있으시죠? 우리 아이들 너무 예쁘니까 자주 보고 싶은 마음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사업장을 운영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은 세간살이들은 가급적 보이지 않도록 치워주실 것을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원인 경우에 교습소 하시는 원장님들, 임대료를 너무 좋은 환경 가고 싶지만 임대료 때문에 조금 허름한 곳으로 상가를 얻으시는 곳 있죠. 네, 저도 후자의 경우거든요. 저희 학원도 9평밖에 되지 않는 정말 누추하고 허름한 또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오래된 상가예요. 그런 상가에서 지금 이제 한 50명 넘게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상가의 그 외적인 이미지랑 상관이 없이 학원 내부 자체의 환경을 잘 구축해 놓고 또 밝고 깨끗하게 이렇게 잘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서 포스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건물 자체에 대한 이미지보다는 그런 것들을 좀 상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적인 이미지를 좀 많이 어필을 하셔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그런 환경에서 지금의 성장을 이끌어냈거든요. 네. 따라서 우리 어머님들이 학원을 보내야 할 그런 시점에 우리 학원의 CI가 만약에 딱 떠올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맞아. 그 원장 인스타그램에서 보니까 인상 괜찮던데?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전문적이고 괜찮은 학원장의 이미지가 쉽게 떠오르신다고 하면 우리 어머님께서 이제 검색을 하시게 되겠죠. 그 학원 진짜 괜찮은가? 소문은 어떻지? 라고 바로 검색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학원을 알아보셨을 때에 학습적으로 이렇게 성과를 내준다. 여기 지금 전국 1등 배출, 이건 저희 학원의 사례이긴 한데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ABC부터 시작했던 친구예요. 2년 만에 지금 공인 영어 시험에서 전국 1등을 하는 그런 성과를 냈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와 성과도 내줄 수 있어. 그러면 안 다닐 이유가 없겠죠. 네, 두 번째는요. 바로 가격 정책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시면 우리 원장님들께서 정말 골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얼마로 우리 학원비를 책정을 해야 될지가 정말 감이 안 오실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현직 원장님들 가운데서도 처음에 세팅했던 이 가격이 주변 시세에 비해서 너무 떨어진다라는 걸 아시게 되셨을 때 일할 맛이 안 나게 되시죠. 그래서 단돈 1만 원이라도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지만
아시다시피 시도는 많이 해보셨죠? 하지만 정말 이 1만 원이라도 학원비를 인상하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 이유는 어머님들께서 뭐야 학원비 인상했어? 너무 비싸! 이러면서 안 다니면 어떡해? 이런 고민 드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정책은 처음에 창업하실 때부터 저는 조금 미래를 내다보고 조금 더 세게 잡으셔라 라고 저는 조언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원의 이 프라이스가 학원비가 학부모 관점에서 정말 수업료가 합리적일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때 이렇게 합리적으로 어떤 그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으면 어머님들께서 실망을 하시게 되시죠. 네, 기대하시는 것처럼, 네, 예상하시는 것처럼 어머님들이 실망하셔서 다른 학원으로 옮겨가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럴 때 우리 엄마들이 그래? 어떻게 하면 합리적이고 어떻게 하면 수업 인상에 대한 그런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바로 프로그램이 얼마나 퀄리티가 있는지 이제 그 부분 하고요. 그래? 그러면 우리 아이가 얼마나 공부를 하는데?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몇 시간 동안 하는지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몇 시간 동안 공부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차별화된 좋은 프로그램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삼으셔서 판단을 해보신다는 거죠. 네, 제가 이런 것들을 한번 예시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건 실제로 어떤 학원의 수업료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자, 주 2회 수업료가 12만 원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런 그 메뉴, 그러니까 학원 수강료 게시판을 딱 보셨을 때 우리 어머님들께서는 이렇게 계산을 하시겠죠. 아, 주 2회가 12만 원이야? 그렇다면 주 1회당 6만 원이겠네. 라는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원장님도 이렇게 책정을 하신 것 같으신데요. 그렇다 보니까 주 3회는 얼마죠? 6, 3, 18 해서 18만 원. 맞죠? 네, 그러면 주 5회 매일매일 오세요 라고 할 때는 그럼 수강료가 얼마여야지 될까요? 계산을 해보시면 6, 5, 30, 30만 원이죠. 어떠신가요? 우리 원장님 굉장히 산술적으로 이건 합리적이야 라고 계산을 하셨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우리 어머님들이 생각하셨을 때 주 5회가 30만 원이나 해? 주변의 시세를 너무 생각하시지 않으신 경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초등부에 대해서 기대하는 어떤 그 형성된 가격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19만 원, 20만 원 그 내외 주 5회 수업료의 경우에 근데 지금 10만 원이나 비싼 거예요. 네, 이런 경우에 우리 어머님들께서 뭐야 너무 비싸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자,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자, 수업료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 출발하는 그 시각 자체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분은 주 1회를 이제 얼마일지를 먼저 책정을 하신 다음에 곱하기로 해 나가신 거예요. 그렇다 보니 주 5회가 30만 원이나 돼버린 거죠. 네, 그런데 저는 수업료를 책정하실 때, 접근하실 때 먼저 주변 시세를 보시고 그것부터 시작을 하셔라 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시세가 예를 들어 20만 원이에요. 그러면 주 5회 20만 원 이렇게 먼저 잡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 4회의 경우에는 거의 다 만 원씩 이렇게 차감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 5회는 30만 원이 아니라 주 5회 20만 원. 주 3회는 18만 원 이런 식으로 한 2만 원 정도를 빼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그래서 학원장 강점에서는 당연히 수강료가 비싸면 좋겠죠. 하지만 무턱대고 이렇게 비싸게 수강료를 책정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주변 학원들이랑 가격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정말로 차별화된 나만의 어떤 그런 무기가 있어. 괜찮아. 나 밀고 나갈 거야.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그러시다면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은요. 비슷비슷한 프로그램과 비슷비슷한 시간대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세를 맞추시는 것이 저는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나한테 차별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주변 학원이랑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력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야 이렇게 정말 많은 이런 학원들 가운데 우리 학원에 한 번이라도 눈길을 주시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하셔도요, 그 가격 저항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터무니없이 너무 비싸요. 예를 들어 초등학생의 가격 저항선은 제 생각에는 한 25만 원 같습니다. 그 25만 원을 넘었을 때에는 이건 너무나 터무니없다라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등을 돌리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가격 정책 책정을 하실 때 정말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자, 세 번째. 자, 4P 중에 세 번째 요소는 바로 place, 유통입니다. 우리 학원을 어떻게 유통시켜? 자, 눈에 보이는 이런 물품들은 유통을 바로바로 뭐 시장 혹은 뭐 작은 소매점을 통해서 유통을 시킨다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우리가 파는 교육상품은 무형의 이미지죠. 무형의 상품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어떻게 유통을 해야 돼? 우리 학원을 이마트에 넣을 수도 없고 우리 학원을 시장에 갖다 놓을 수도 없는데 네,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저랑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머님들이 학원에 문의를 해봐야 되겠다. 여기 괜찮아 보여 라고 생각을 하실 때 그 어머님께 우리 학원이 어떻게 알려지게 되셨을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학원의 홍보와 광고물의 유통. 자, 우리 학원은 무형의 상품이지만 우리가 유통시킬 수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이 있죠. 바로 홍보와 광고물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디 가서 어떠한 방식으로 유통을 시킬 것인가? 우리 학원은 입소문으로 잘 팔리는 곳인가? 아니면 돈을 쓰고 광고를 냈을 때 어머님들께 확률적으로 다가갈 것인가? 이런 점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그 많은 학원들 가운데 우리 학원만의 어떤 로컬 마케팅, 지역적으로 다 특성이 있죠. 어머님들의 성격과 어머님들의 특성, 그리고 교육열,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이 동네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적인 특성을 잘 활용해서 나만의, 우리 학원만의 지역적인 마케팅을 하시는 게 정말 효율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팁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원은 과연 로컬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성과가 어떠하셨나요? 네, 내가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죠. 학교 앞에도 나가보고 인스타 광고도 해보고 당근마켓에도 올려보고 여러 가지 활용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통을 하셨을 때 그 중에서 우리 지역은 이쪽으로 많이 우리 학원에 문의를 주시는구나. 이 방법이 효과적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원장님들께서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나요? 물어보셔야죠. 네, 저는 문의 전화가 왔을 때 제일 먼저 여쭤보는 게 이거예요. 네, 어머니, 어떻게 해서 저희 학원 아시게 되셨어요? 누가 소개해 주셨나요? 아니면 어디서 광고를 보셨나요? 아니면 맘카페에 후기를 보셨나요? 저는 이거를 꼭 물어봐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학원에 오시는 분들이, 우리 학원을 알게 되신 분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잘 아시게 되는구나, 라고 파악이 되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는? 네. 다른 쪽에 분산된 에너지들을 다 끌어모아서 그쪽에 집중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실 때 소개 성과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학교 앞에 전단지와 홍보물들 많이들 뿌려보셨죠? 힘든 시기, 지금 3월이라서 신학기이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도 학교 앞에 많이들 가셨을 것 같습니다. 성과가 좀 있으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 두 개 힘들게 나누어 드린 이런 전단지를 보고 혹은 맘카페나 이런 데 입소문을 통해서 우리 학원에 이제 연락을 주시게 되셨을 때 정말 귀한 그 한 분들, 그쵸? 그 한 분은 내가 잡기 위해서 등록을 하시고 가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모션을 적용하고 계신가요? 네, 나는 아니다, 나 아무것도 안 한다. 네, 있으신가요? 네, 프로모션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거는 판매 촉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판매 촉진이라는 것은 살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 살 마음이 들게끔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마케팅의 툴이 되죠. 그래서 수강생 등록,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구매 전환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구매 전환을 하셔서 정말 카드를 꺼내시도록, 네, 수강료 결제를 하시도록 이렇게 촉진하기 위해서 원장님들이 하시는 학원 자체 내 프로모션은 상세하게 플랜을 짜셔서 가져가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프로모션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는 우리 원장님들 많이 하시죠? 수강료 할인. 이 부분이 가장 쉬운 부분 같아요. 두 번째는 경험을 제공하는 방식도 있죠. 네, 세 번째는 등록 선물을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견물생심이라고 그냥 다른 데도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던 분께서 어머니 이번 주까지 등록하시면 이 선물 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백팩이라던가 실내화 가방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눈앞에 딱 보여드렸을 때 어머님들께서 결정하실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가신다. 경험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홍보 마케팅 하는 프로모션은 학원 첫 달 무료 이런 것도 많이 하시죠. 그 다음에 1+1, 한 명이 등록했을 때 친구도 한 명 더 같이 공부할 수 있게 해드리거나 아니면 형이 등록했을 때 동생도 함께 첫 달은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 둘째는 아직 수강할 때, 우리 아직 교육할 때가 아니야. 한 내년쯤부터 시킬 거야 라고 생각하셨던 어머님께서 마음을 어떻게 바꾸시게 되죠? 일단 한번 시작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첫 달에 우리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선생님이랑도 친해지게 된다면 그 아이가 다른 학원에 둘째 달에 간다거나 원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한 달 무료 수업 잘했습니다 하고 가실 분은 거의 없으시다는 거죠. 거의 90% 이상이 다음, 네, 실제 수강생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들 이거 첫 달 무료 내가 뭐 봉사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투자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첫 달 무료 하시는 거, 무료로 수업해 주시는 거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혹은 한 달 너무 길어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일주일 무료 체험학습 이런 것도 괜찮으시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과목별로 체험 수업들을 많이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원데이 특강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다 경험을 나눠드리는 거죠. 그래서 무료 체험이나 이렇게 원데이 특강이나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하셔서 새로운 신규생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툴로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이 하시는 거 무료 레벨 테스트 있죠? 네, 보통 좀 대형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레벨 테스트만 보는데도 한 2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료로 레벨 테스트 해드립니다 하면 어머님들 생각에 나 여기 가기만 해도 2만 원 버는 거구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죠. 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어머님들의 니즈를 끌어내셔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또 있죠. 학부모 설명회 있을 수 있고요. 1+1 초대 이벤트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 재원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분 더 친한 친구 데리고 오면 어떤 오픈파티 하는 그 수강권, 오픈파티 참여권을 드린다거나 아니면 무료 체험 수업권, 뭐 5만 원권 이런 것들을 실제로 실물로 만드셔가지고 보내주시는 그런 프로모션도 하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설명드린 4가지 마케팅 믹스 4P가 있었는데 그 무엇도 하나 빠져서는 안 된다. 정말 이 4가지 요소가 균형 있게 갈 때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요 3번째. 지금까지 우리 원장님 입장에서의 마케팅 믹스였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학부모님 중심에서 학부모님의 관점에서 마케팅 믹스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자, 이렇게 4P 플러스 4C인데요. 아까 전에 목차에서 3C라고 잘못 표기가 됐죠. 네, 4C입니다. 자, 그럼 4C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등록 이후에. 등록을 하고 나서 그 이후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4C인데요. 이 재원생들의 만족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C, Customer. 네, 그래서 고객에 대한 니즈를 잘 파악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Cost. 그래서 비용이 얼만데 라고 하는 부분 아까랑 겹치죠. 세 번째, 자, convenience 이 부분이 있어요. 자, 편리를 얼마나 내가 제공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communication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과 소통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소통이 단절되면 재원생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요 네 가지 요소들, 자, 고객, 그 다음에 비용, 또 편리성, 또 소통, 이렇게 네 가지 요소가 균형 있게 이제 믹스가 되어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학부모님의 니즈를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수업료를 인상하거나 수업료를 책정하시고, 세 번째는 학원의 입지라던가 아니면 운영 시간이라던가 차량 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유무가 고객들에게 편의를 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적절하게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원장과 어떻게 소통을 하는 그 시스템이 있느냐. 예를 들면 나는 일 끝나고 나면은 절대 나의 워라밸이 중요해 하면서 어머님들과 소통을 단절하시는 경우도 있죠. 네, 그리고 전화도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네, 학원장과 24시간 열려 있어서 어머님들께서 언제든 궁금하신 걸 물어보셨을 때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밴드로 소통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카톡이 편해 카톡으로 소통을 하시곤 하는데요. 각자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그런 것들을 정하셔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꾸준하게 가져가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 같은 코로나 자가격리 시대에 비대면 수업의 시스템이 있나요? 자, 일주일 동안 방치가 되는 아이, 일주일 동안 그래도 집에서라도 홈케어가 되는 아이. 자, 어느 학원이 더 선호를 하게 될까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아이들이 자가격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만 자가격리가 되는 게 일주일이 끝이 아니라 또 가족이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또 같이 자가격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연이어서 계속 뭐 1주, 2주 혹은 또 그 다음 달에 또 1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아이들의 학습이 퐁당퐁당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바로바로 비대면 수업 시스템으로 전환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게 완비되어 있다라고 상담할 때 어필을 하신다면 어머님들께서 훨씬 더 편리하게 느끼시겠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을 계속하면서 우리 어머님이 만족을 하고 계신가, 우리 어머님이 아이의 공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이런 거를 계속 체크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열심히 설명드린 이 마케팅 믹스가 잘 결정되셨다면 이번에는 전략적으로 마케팅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전략적으로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 건데요. 자, 어떻게 해요? 네. 자, 혹시 이 보이시는 사진, 자, 이게 뭔가요? 네, 아시겠죠? 바로, 깔때기입니다. 자,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마케팅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마케팅 용어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바로, 맞습니다. 퍼널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자, 퍼널 마케팅은 우리가 고객을 모객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학원에 등록하기까지, 그러니까 구매 전환을 하기까지의 그 전체적인 마케팅 과정을 관리하는 그런 마케팅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단계, 인지하는 거죠. 아, 우리 학원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오프라인 마케팅으로 우리 학원에 계속 많이 노출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러면 온라인으로 검색을 했을 때 우리 학원이 온라인 상에 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여러 가지 노출된 정보들을 보시면서 고려를 하시게 되겠죠. 그러면 세 번째, 여기 괜찮은데? 라는 호감을 가지시게 되면 어떻게 하시나요? 전화 문의를 주시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전화 문의를 정말 호감을 가지고 했는데, 네, 아닌데요? 네, 지금 바빠서요? 이렇게 하고 끊으시면 절대 안 되시겠죠. 에이, 뭐 장난해? 이 원장 어떻게 그렇게 상담하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있습니다. 딱딱하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친절하게 전화 상담하실 필요가 있고요. 평상시에 나의 목소리보다 조금 상냥함을 어필하기 위해서 조금 한 톤 높이 전화를 받으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조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매, 그렇게 했을 때 전화했을 때 방문 상담 한번 가볼까? 라고 했을 때 상담 잘 하셔서 이렇게 등록으로 이끌어 내셔야 되죠. 이랬을 때 와, 우리 어머니 등록하셨다. 끝이다. 네, 맞나요? 네,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님들은 내가 선택을 잘하는 게 맞나? 이 학원에 내가 잘 등록한 게 맞나? 라는 그런 그 불안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잘 선택하신 거예요. 라는 그 선택에 대한 확신을 드리는 단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 동안 신입생이 들어오면 정말 밀착 피드백을 드려요. 그래서 첫날 피드백 동영상 찍고 사진 페이지 공부한 페이지마다 다 찍어가지고 보내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전화 드려봅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우리 땡땡이가 학원을
다녔는데 어떻게 느끼고 있나요? 혹은 힘들어하는 점은 없나요? 라고 체크업을 하고요. 어머니에게 대해서 확신을 드리게 되죠. 아, 내가 여기 잘했구나. 우리 원장님 되게 살갑고 또 자세하게 또 섬세하게 잘 케어해 주신다라는 이미지를 이 초반부에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시는 우리 어머님들의 마음을 우리 원장님들께서 확신을 드리는 그런 단계. 네,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집중적으로 신입생 관리 정말 잘하시기 부탁드리고요. 잘하시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피드백 드리면서 네, 마음을 굳히는 작업,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럼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신입생 등록하면 저의 경우에는 아이가 잘 왔습니다 라고 하는 등하원 출결 관리가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첫 수업에 피드백과 전화 상담 기본이고요. 한 달 동안 수업 교재를 이제 평가를 보게 되죠. 수업한 교재에 대해서. 그러면 그 평가 결과지를 또 어머님한테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혹은 공부하는 모습이나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관리하는지 그런 모습 등을 그냥 영상으로 찍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유를 드리곤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재원생을 관리를 해야 아이들이 재원생들이 빠져나가지 않아요. 간혹 원장님들께서 신입생 모집하면 뭐하나요? 재원생들이 빠져나가는데 그러니까 학원이 늘 제자리 걸음이다 라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팬덤을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마음을 굳히신 어머님들께서는 1년, 2년 이렇게 쭉 가시거든요. 그랬을 때 재원생들이 들어와야 학원이 네, 부피가 커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유지가 정말 중요하고 플러스로 소개도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재원생들에게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장기 회원이 유지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존 고객들이 만족을 하게 되면은 친구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형제 자매도 때가 되면 같이 보낼게요 라고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도 제일 처음에 초창기 학교에서 오프라인 홍보를 한 것 이외에 3년간 한 번도 오프라인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다 이렇게 입소문과 소개로 이루어진 케이스예요. 네, 올해 딱 한 번 어떻게 우리 아이들 잘 가고 있나 봄날 따뜻한데 궁금해서 학교 앞에 딱 한 번 파라솔 들고 나가봤습니다. 네, 정말 제가 예상한 대로 기존 신규 회원들보다도 우리 학원 어머님들이 정말 많이 마중으로 나와주셔서 어머님들이랑 반가운 인사 나누느라고 바빴던 네, 그런 기억이 있네요. 네, 그래서 재원생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네, 전화 상담 관리하셔야죠. 비정기적으로 하셔도 되고요. 상담 이슈가 생겼을 때 그때그때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교재 난이도가 좀 업그레이드 됐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파닉스를 끝냈다. 이제 뭐 리딩을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됐을 때 그 관리부 포인트가 바뀔 때가 있을 때 그럴 때 저는 연락을 드리거든요. 근데 엄마랑 무슨 말을 어떻게 해요? 전화 상담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이런 것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가볍게 근황을 여쭈시면서 네,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거예요. 자, 어머니 요즘 날씨 너무 좋죠? 라고 인사 나누세요. 가장 무난한 게 날씨더라고요. 네. 두 번째는 집에서 아이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학원에선 정말 열심히 하는데 집에선 어때 보이세요? 라고 하면서 어머니한테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좀 물어봐요. 세 번째는 정말로 팩트를 전달을 하는 거죠. 아이가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지 이런 학습물들을 설명을 드리고요. 통화 종료하고 나서 바로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때 100점 아니어서 좀 못하는 아이들은 좀 꺼려져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괜찮아요. 우리 어머님들께 중요한 것은 아이의 성과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어머님들이 그 과정이 정말 성실하고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 주셨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조금 부족해, 노력이 부족해서 결과가 나와주지 않을 때에는 어머님들이 외면하지 않으세요. 받아들이시거든요. 아,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 주셨구나. 요것을 전달하는 게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을 보여주셔도 괜찮다. 그 다음에 하지만 그 부족한 부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플랜을 가지고 있는지 그 플랜 B에 대한 학습 비전을 제시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못하는 아이는 참 상담하기 주저되는데 계속 변화 발전이 없는 친구들 있죠. 열에 한 명 정도 꼭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가 부족한 점을 선생님이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어필을 하시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을 넣을 것인지를 어머님께 안내드리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잊지 마실 거. 마지막으로 어머니 혹시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라고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을 차례예요. 그래서 내 얘기만 쫙 하면 어머니께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바빠질 수도 있고 이래요. 그때 어머니께서 궁금하신 점을 정말로 1대1로 응대를 해드리고 질의응답 해두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SNS 관리예요. 인스타, 그 다음에 공지 단체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요. 블로그로 소통하거나 팬심을 이렇게 해서 굳힐 수 있죠. 이렇게 지금 카톡으로 제가 블로그를 작성을 한 다음에 어머님들한테 그 블로그를, 게시글을 공유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모든 어머님들이 다 보실 수 있는 거죠. 그 블로그 글을. 그렇게 해서 학원이 뭐 6개월에 한 번이든 1년에 한 번이든 블로그가 어머님들한테 전달이 돼서 아, 이 원장님이 지금도 ING구나. 지금도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 잘 가르치시고 있구나. 이런 거를 계속 어필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호감을 가지고 맞아, 이 원장님 이 학원 좋아 하고 등록을 했지만 6개월이 지났을 때 또 1년이 지나게 됐을 때는 그 학원 원장님이 어땠더라? 어떤 마인드였더라?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신입생 상담한다 생각하고 계속 우리 학원에 대한 팬심 굳히기 작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17일자 전체 문자였어요. 우리 학원 환경인데요. 네, 볼 것 없죠? 네. 그래서 복도에다가 우리 아이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신발장도 설치하고 맨발로 왔다 갔다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마루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대기하시는 어머님들을 위해서 간이 의자도 마련해 두었어요. 이런 내용으로 그리고 발이 작은 초등 저학년들을 위해서 작은 실내화도 준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머님들께 사진도 찍고 문자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재원생에게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학습물들이랑 학습 동영상 이런 것들을 카톡으로 전송을 하실 때에는 감상 포인트를 정말 짧게 요약 설명을 남기시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한 명당 정말 너무 많은 장문의 문자를 아이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쭉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게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서비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하시지 마실 것을 저는 권유를 드립니다. 학원생들이 30명 이상 이렇게 늘어났을 땐 그거 자체가 정말 일이 되세요. 그래서 꾸준하게 못 하시게 될 건데 그렇게 했을 때 어머님들이 이 원장 변했네. 처음에는 막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막 20줄씩 이렇게 쓰더니 지금은 간혹 가다 오고 또 올 때 또 줄어들었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처음부터 한 5줄, 6줄이면 충분해요. 이런 식으로 뭐 1년 만에 굴름뜨고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에 대한 그 관람 포인트만 적어서 보내주셔도 어머님들께서 충분히 좋아하시죠. 만족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학부모 간담회를 하실 수도 있고요. 1대1로 방문 상담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하나하나 다 이렇게 피드백을 드렸었는데 회원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걸 제가 지속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 이제 전화 상담을 한 명 한 명 다 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한테 선택을 해주시게 이제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혹시 방문 상담이 편하신 분, 그 다음에 전화 상담이 꼭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말씀을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나 관심 있어요, 나 상담하고 싶어요 이렇게 요청하는 제도로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전원에 대한 피드백을 드리지 않고요. 원하시는 분들께만 골라서 관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께서 불만족해 하시는 경우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재원생 상담하실 때 이렇게 대면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비대면 줌을 활용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나오시기 힘드신 경우에 그냥 줌 켜세요. 그래서 만나서 어머니랑 대화하는 시간 가지는 것도 좋겠죠. 네, 이렇게 간담회를 하신다거나 1대1로 방문 상담을 하실 때에는 과정과 아웃풋 위주로 아이의 교재를 가지고 오셔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해서 보여주시면서 기간별로 비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상담해 드리는 게 좋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은요, 우리 아이가 처음부터 그렇게 잘한 줄 아신답니다. 그래서 저는 학습한 히스토리를 관리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왔을 때 아이가 레벨 테스트를 한 종이를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엘자 파일에 꼭 끼워 놓습니다. 그래서 클리어 파일에다가 잘 보관해 놓은 다음에 처음에 왔을 때 그 레벨 테스트지와 지금 현재 평가지 이런 거를 비교 분석해 드려요. 그럼 어머니께서 진짜 많이 늘었군요. 원장님 정말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얘기가 이렇게 나오게 된답니다.
네, 여러 가지 발표회도 할 수 있겠죠? 1년 동안에 정말 공부 열심히 한 것들 이렇게 상장이나 혹은 우리 아이들 발표회를 하시면서 어머님들한테 눈에 보이는 아웃풋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네, 이 사진은 지금 이제 집에서 영어로 말하기 하는 것을 제가 외우게 한 다음에 말하는 영상을 좀 찍어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어머님들이 바로 찍으시면서 눈에 보이잖아요.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영어로 샬라샬라샬라 했을 때 거기서 만족감이 오시는 거죠. 자, 이렇듯이 학원이 성장을 하려면요. 신입생 관리보다는 재원생 관리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공하는 공부방이 되기 위해서 토탈 어떻게 운영 관리를 할 거냐. 지금 거의 한 1시간이 됐는데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힘드시죠? 네, 빨리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케팅, 상담, 학생관리, 학부모관리, 학원 경영 이 모든 5가지 요소가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이 퍼즐이 하나라도 빠지게 됐을 때는 학원이 삐걱삐걱하게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 온라인 이런 홍보 마케팅 하셔야 되고요. 전화상담, 방문상담 친절하고 짧게 그렇게 해서 방문상담으로 유인하시고요. 그 다음 방문상담 오셨을 때도 오프닝과 클로징을 확실하게 하셔서 결제까지 이끌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어머니께서 그 자리에서 카드를 꺼내셔서 등록을 하실 수 있도록 또 회원 등록지에 사인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클로징을 확실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학생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학습 관리, 그 다음에 습관 관리, 그 다음에 어머니와 학생과의 관계 관리, 친밀감 있고 따뜻하게 또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해서 숙제 안 해왔다고 해서 막 무조건 혼내는 것이 아니라 왜 못 해왔는지 물어보고 학습량이 너무 많지는 않았는지 이런 아이의 라이프 스타일까지도 물어보면서 섬세하게 관리를 하실 때 아이들이 지치지 않고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학부모 관리하실 때 학습 피드백 관리, 그 다음에 관계 관리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학원 운영하실 때에도 수강료 관리, 미납 관리, 형제 관리 이런 거 있죠. 자, 그 다음에 결석했을 때 보충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우리 학원 아이들 너무 많아졌어. 학원 확장할까? 아니면 인테리어를 조금 변화를 줄까? 이렇게 유지보수하는 그런 관리 영역이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수업을 관리할 때 관리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지? 아이들이 많아졌는데 내가 어떤 시스템이 잘 정비가 되어 있나? 이런 부분들 점검해 보셔야겠죠. 마지막으로 선생님, 보조교사를 채용을 할까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조 강사를, 채점용 강사를 채용을 하셨을 때에도 인사와 노무 관리의 부분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좀 머리가 아프실 텐데요. 이 전체적인 이런 학원 경영에 대한 부분들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요소들이 이가 딱딱 들어맞아서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잘 돌아갈 때 학원이 운영이 원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 좋은데요. 하지만 이것이 기본 전제가 될 때죠. 바로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교육 프로그램, 특히나 영어 공부방이라고 하신다면은 정말 아이들의 성과를 내는 그런 학습 부스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은 학습 부스터가 있어서 오늘 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영어 학원을 보내는 엄마들의 니즈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아이로 만들고 싶다. 이렇게 글로벌 인재로 만들고 싶어 라는 그런 욕구가 있겠죠. 그럼 영어를 잘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네, 영어로 첫 번째 자기 의사를 잘 전달하는 거죠. 외국인을 봤을 때 말을 잘하는 것도 있겠고 영어 프레젠테이션 발표력 있게 정말 발표력 있게 발표를 잘하는 걸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테드 아시죠? 테드처럼 정말 앞에 나가서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영어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면 너무 좋겠죠. 두 번째는 100점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학교 성적 내주는 거죠. 그래서 단어시험, 문법시험, 작문시험 봤을 때 이렇게 시험 대비를 잘해준다라고 했을 때 영어를 잘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세 번째, 자, 무시할 수 없는 이 강한 욕구 또 있는데요. 해리포터 같은 이런 원서 같은 걸 읽는 모습을 보고 싶다. 우리 아이 이런 원서 들고 다니면서 정말 읽는 거 보고 싶어. 이런 게 로망이신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 원서 리딩에 대한 로망이 정말 강하신데요. 저도 그래서 어떻게 해서 원서를 드릴 수 있지? 원서 사서 들여놓고 싶다. 여러 가지 트라이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알아보니 너무 비싼 거예요, 원서가. 비용 문제가 있었고요.
또한 이걸 다 어디다 놔 이런 전시할 공간 문제도 있었어요. 세 번째는 내가 언제 이거 다 읽어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경우 무학년제고 개별 맞춤 학습 시스템이다 보니까 제가 한 명 한 명 원서를 읽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책 가져다 너가 읽어 이러면 애들이 정확한 발음으로 그걸 읽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그 케어하는 데 있어서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난관들이 있었어요. 또 있죠. 숙제용으로 아이들에게 원서를 빌려줬을 때 대출 관리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대장을 내가 수기로 작성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책 분실이나 파손이나 어떤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같은 레벨의 책을 다수 세트를 구매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결국 포기하게 됐었죠. 그래서 또 이제 알아봤죠. 그럼 온라인 도서관 알아볼까? 근데 온라인 도서관 하자니까 이 패드랑 PC를 여러 개를 구매를 해야 되더라고요. 학원에다가. 네, 그런 비용의 부담이 있었죠. 그리고 시설을 확충해야 된다라는 이런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루션이 있어요. 바로 이렇게 사이다 같은 시원한 솔루션을 제가 발견하게 됐는데요. 바로 온라인 영어 다독 프로그램 리딩 오션스를 만나게 됐거든요. 네, 지금 웅진 캠퍼스의 리딩 오션스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웅진 캠퍼스에서 온라인 영어 도서관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제가 왜 이걸 이제 알았을까요? 네, 선생님용 관리 사이트 클래스박스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은 모바일로 앱을 다운받아서 하는 그 빅박스라고 하는 앱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 박스 이렇게 좀 개념이 막 섞였었는데요. 그거 좀 구분을 해드립니다. 클래스박스는 선생님용, 빅박스는 학생용,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선생님용 관리 사이트 클래스박스에 들어가시면은 아이들의 다독하는 숙제를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을 선택하시고 그 교재를 넣어주면은 친구가 집에 가서 그걸 가지고 숙제를 해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영어 원서를 읽을 수 있고 그거를 숙제를 했을 때 아이들의 실력 향상이 있을 수 있겠죠.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리딩 오션스 온라인 영어 도서관 그 프로그램의 일부 모습을 캡처한 모습인데요. 정말로 2,000여 권이나 되는 이런 원서 리딩에 그것도 고품질의 리딩 컨텐츠들이 정말 가득해서 신세계였다고 저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플레이를 시켰을 때 바로 오디오를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따라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죠. 그다음에 정말 그 학원장 입장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참 중요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학습 자료라고 하는 그 폴더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시면은 그 원서 하나하나당 워크시트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워드 리스트라고 하는 파일들이 다 올라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이 아이들이 수업을 읽었는지를 확인할 때, 또 내용 이해를 잘 했는지 확인하실 때 워크시트만 출력해서 아이들에게 주신다면 그 앤서 시트가 있기 때문에 정답 보면서 채점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워드 리스트가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 거기에 영영으로 아이들이 영어를 또 영어로 해석할 수 있도록 그 뜻을 영어로 영어를 설명하는 그런 그 사전적인 그런 내용들이 잘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 단어를 활용할 수 있는 예문도 잘 옆에 함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리딩 그 워드 리스트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었어요. 너무 좋아서 저도 이거 할 겁니다. 원장님들 같이 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웅진 캠퍼스 출판사 교재들의 이북들이 있다는 것이 또 저한테는 메리트였거든요. 코로나로 자가격리하는 아이들이 비대면 수업을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내가 언제 이렇게 온라인 자료를 준비해, 그죠? 예전에 저는 스캔으로 다 하나하나 떴어요, 교재를. 그래서 그걸 아이들에게 화면 공유를 하면서 수업을 했기 때문에 여러 명의 그 다양한 레벨의 난이도들을 책을 준비를 해야 됐을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웅진 캠퍼스에서는요, 이 원서들이 모두 하나하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북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클릭하면 거기서 스피커 모양 누르면은 그 단어가 나오고요. 스피커 모양 누르면은 아이들의 그 리딩 컨텐츠들이 그냥 나와요. 그래서 read aloud 시키기도 너무 좋고요. 너무 힘들이지 않고 줌 수업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컨텐츠다, 이렇게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우수한 컨텐츠들 정말 많이 있고요. 특히나 그 세계적인 동화 작가 조이 카울리 아시죠? 그분의 그 작품이 거의 한 70% 이상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아이들의 배경 지식을 넓혀주는 정말 좋은 컨텐츠들을 많이 익히시기를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같이 저도 할 건데 우리 원장님들도 같이 원서 들이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그 지식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레벨도요. 이렇게 렉사이 지수에서 총 38개 레벨로 잘 나뉘어져 있고요. 제가 참 좋았던 부분은 뭐냐면은 이거 원서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파닉스가 안 되는 아이들은 이거 너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널서리 라임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치 단계의 아이들, 아직 글을 읽을 수 없는 아이들에게 그냥 뭐 이렇게 아이들의 그 nursery rhyme 노래 있죠. 그래서 뭐 row, row, row your boat gently down the stream 하는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음원이 입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읽는 거죠. row, row, row your boat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나중에 음원이 합쳐지게 됐을 때 아, 그 책에서 봤었던 게 이 노래구나 이렇게 매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너스리 라임까지 있는 그런 배려. 네, 감사합니다. 웅진. 네, 그 다음에 스토리도요. 레벨별로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단어랑 문장 학습을 먼저 하고서 아이들이 원서를 읽었을 때 훨씬 더 내용을 이해를 쉽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단어도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동화 작가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네, 조이 카울리 작품 70% 이상이고요. 또 넌픽션 교재가 이렇게 많이나 있더라고요. 넌픽션. 네, 그래서 153개의 책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고학년들은 사실 이렇게 이제 사파가 들어간 이런 그림으로 보는 그런 네, 픽션들은 사실 좀 시시해 하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넌픽션 교재들 하나씩 넣어주면서 아이들의 어떤 그 지식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아이들에게도 선택권이 훨씬 더 커질 것 같아서 정말 반가운 이야기로 다가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인문, 사회, 역사, 과학 정말 다양한 주제로 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 고전 명작들이 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말 60 작품이라고 하는 그런 엄선된 작품들로 네, 이렇게 클래식한 네, 원서들을 접할 수가 있고요. 정말로 유명한, 이름만 들으면 알 정도로 유명한 작품들로 네, 엄선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독후 활동인데요. 독후 활동을 어떻게 지도할 거냐 단계별로 정말 프로세스가 잘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 단어 학습 시키고요. 두 번째는 듣기 학습 시키고요. 세 번째는 듣고 따라 읽기 시키실 수 있고 마지막에 퀴즈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읽은 것에 대해서 서머리를 하면서 블랭크를 채우면서 아이들이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이런 것도 점검해 보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북 리포트 양식까지도 잘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을 것 같죠? 네, 이런 프로그램 들었을 때 학원장 입장에서는 원서를 다독, 많이 책 읽는 뭐 다독왕 뽑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독서왕 뽑기. 네, 이런 이벤트 하면서 우리 어머님들한테도 뭔가 보여지는 그런 이벤트 할 수 있고요. 또 시상도 하면서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게 됐을 때 엄마들도 만족하고 아이들도 동기부여되고 또 원서리도 정말로 저절로 실력이 향상 될 수밖에 없는 정말 확실한 이 영어 학습 부스터 리딩 오션스 어떠신가요? 네, 3월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구매 예정입니다. 파격된 정말 한 명당 1,000원도 되지 않는 파격 할인가에 진행할 거예요. 네, 기간별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꼭 놓치시지 말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강의를 했는데요. 1인 학원장이 된다는 것은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네, 뭐죠? 바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강사를 두고 여러 보조 요원들을 두면서 일을 하는 그런 학원의 형태가 아니라 혼자 해야 되는 공부방, 혼자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파트들에 대해서 내가 전체적으로 지휘를 다 하고 있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면서 슈퍼바이징이 정확하게 잘 되고 있을 때, 네, 그럴 때 학원이 성장하고 하나의 그런 화합된 하모니를 내면서 학원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들 Be the maestro.
네, 마에스트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멋지게 학원 운영하시기를 응원하면서 네,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저와 컨택하고 싶으신 분들, 강의 들으신 분들 가운데 있으시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 명함 있고요. 이메일 주소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가 지금 함께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이 있거든요. 우리 원장님들께서 정말 긍정적인 에너지, 열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 그런 단톡방입니다. 모르셔서 못 들어오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저한테 문자 주시면 제가 다이렉트로 초대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